장용혁의 색다른 전략 시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장용혁 팀장과 함께 시장 분석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목요일 날 오셨을 때요. 네. 목요일 날 오셨잖아요. 네. 그 전날 수요일 종가가 얼마였냐면 1980이었는데 속도 조절 얘기하면서 조정 좀 얘기하면서 그때 1925, 1950선 얘기하셔서 사실 속으로는 좀 놀랐어요. 보통 한 1950 정도를 잡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 1930선대까지 들어갔다가 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뭐 예측하신 대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 글쎄 뭐 조정을 좀 거치고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입니까? 속도 조절론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우선 월요일 날 1930까지 찍었죠. 그때 네. 뭐 저도 말을 하면서도 그냥 철렁했습니다. 깨고 내려가면은 사실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네. 같았거든요. 근데 수급표 한번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과거에도 이런 표현은 많이 들었습니다. 수급의 키는 외국인이 잡고 있다. 외국인은 선물을 이용해서 시장을 이제 트리거를 당길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 많이 드렸죠. 지난 수요일서부터 해서 선물 누적 계약이 4일간 한 15,000계약 정도 하방으로 쌓였습니다. 매도 연속성이 발생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시장에서 겁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날 우리가 저점을 한번 본 거죠. 그런데 연속 이틀간 외국인들이 한 8,000계약 정도 다시 잡아줬습니다. 시장 보면서 오르는구나 라고 이제 보셨을 텐데 저런 모습이 나오니까 저런 그 수급표가 나오니까 저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시장이 오르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일단 첫 번째는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매도 연속성을 깨면서 되돌리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좀 오르는구나 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계약수 상의 우위는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물 대비 선물의 상대 강도, 그러니까 즉 베이시스를 끌어올리려면은 현물보다 선물이 더 올라야 됩니다. 현선물 그 차를 이용해서 베이시스를 뽑아내기 때문이죠. 현물 상승폭보다 선물이 더 많이 올라야 베이시스가 확대됩니다. 베이시스가 확대되는 구조가 나와줘야 괴리도가 같이 좋아집니다. 이 두 가지가 좋아지면 프로그램 매수를 끌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제 베이시스 종가 보니까 0.63콘 된 겁니다. 높지 않고 괴리도가 마이너스 0.25p 마이너스 들어가 있죠. 프로그램 매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일에도 차익 거래가 매도로 나오죠. 자료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뭐 1,000억 원대 듬성듬성 찍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차익 거래 쪽에서는 여유롭지 않다라는 부분을 보여주죠. 하지만 비차익 쪽에서 이제 소폭씩 돌아오려는 흐름이 보입니다. 어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시장을 밑으로 추가적으로 다시 밀 것 같았으면 삼성전자를 사지 않았겠죠. 어제 삼성전자 매입에 대한 의미도 상당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는 제가 이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포커스 맞췄던 게 1월달 막대 그래프를 봐라. 통상적으로 많이 빠지지 않느냐. 1월달은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오랜 기간 드렸죠.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1월 막대 그래프는 시장에서 일단 확인을 했으니까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죠. 물론 2월달 그래프도 밑으로 찍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시장에서도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정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섣부른 감이 있죠. 하지만 이번 1월달에 매도물은 상당 부분 나갔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아주 좋았고요. 디커플링이 벌어졌었던 시장입니다. 2월 달도 공격적인 매도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기대보다는 3월 막대를 한번 보죠. 3월 막대는 통상적으로 대부분 다 위에 방향 쪽으로 올라옵니다. 1, 2월 연초에 약했었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다시 되돌아드리는 계절적으로 우호적인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1월이 끝났기 때문에 3월을 쳐다보는 시각들도 생길 것 같습니다. 선물 수급 누적입니다. 이틀간 8,000계약을 샀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 올라왔겠네요. 기관들은 뭐 소폭 팔았을 거고요. 선물 누적 계약 수로 한번 보게 되면 12월 만기 이후에
유지를 해줬죠. 매도하지 않고. 그리고 1월 들어서 급격하게 매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고점 찍었을 때가 약 10,000계약 정도였는데 마이너스 뭐 한 30,000계약 가까이 들어갔으니까 단기적으로 선물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때렸나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월 시장은 강하게 말하기가 어려웠던 거였어요.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좀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면은 좋아지지 않겠느냐. 며칠간 선물 계약수 보니까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달러입니다. 제가 계속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게 수급상 무거운데 여기서 원달러까지 튀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더 두껍게 팔 거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려했던 점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원달러가 크게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차익으로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개별 주식 매도를 통해서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죠.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큰 하락을 유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죠. 환율이 이런 식으로 이날 19원 올랐고요. 다음날 11원 빠졌습니다. 한 국가의 환율이 19원, 11원 이렇게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상 케이스는 아닙니다. 최근에 뭐 북한 관련돼서 환율 흔들리는 요인을 뭐 제공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환차익이 줄어드는 쪽을 원치 않는 외국인들은 매도 쪽으로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건 1차적인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원달러가 올라갔을 때, 길게 본다라고 하면 연말까지 우리 원달러는 1,000원 초반대까지 밀린다라는 쪽을 확고히 믿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라면 1,100원 이상 올라가는 환율이 실현될 경우에 그때는 다시 한번 환차익 구조를 노리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환율, 올라가는 와중에서는 굉장히 위험 요인입니다만 올라갔다가 다시 빠질 때는 외국인들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1월 시장 상당히 힘들었고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앞으로 시장은 이런 부분에서 반대되는 모습이 나오면은 좋아지지 않느냐라는 모습을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차트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원달러가 빠지는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현물이 들어옵니다. 원달러가 올라가는 구조에서는 외국인들의 현물이 나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원화 기준으로 거래하지만 외국인들은 달러 기준으로 거래됩니다. 원달러가 안정을 취해준다면 외국인들 수급표는 조금 더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수급을 중심으로 먼저 시장 분석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1월이 지났는데요. 프로그램 매도의 영향권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가 궁금했는데 통상 뭐 평균적으로 보면 2월까지도 좀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환율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수급은 좀 좋아질 걸로 보셨고. 자, 이 시중 유동성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글로벌 유동성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미국의 국채금리를 얘기하고 계신데요. 네.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제가 키 차트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얘기를 계속 했었죠. 차트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국채 가격은 빠지죠.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미국 10년물. 이 가격이 빠진다라는 거는 안전자산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시장에서 해석하기에 좋은 요인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위험 선호도가 올라오고 있어서 안전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랐으면은 시장에서 굉장한 호재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것 같지 않고요. 약간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LTRO가 1차 때 풀렸던 게 2011년 12월에 4,890억 유로로 풀었습니다. 3년 만기 1%짜리 대출이죠. 근데 지금 조기 상환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1,372억 유로가 들어왔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양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놓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이 타이밍에서 조기 상환 신청이 이렇게 높이 들어왔느냐. 앞에를 한번 보시죠. 1차 LTRO가 풀린 시점이고요. 2차 LTRO가 풀린 시점입니다. 이때 미국 국채 수익률 가격 보시죠. 3년 만기 1%짜리 대출을 받아서 일부 투자자들은 미국 10년물에 투자를 많이 했을 겁니다. 안전자산이니까요. 그때 놓여져 있었던 수익률표 구간입니다. 그때 위치해 있었던 국채 가격이랑 같이 비교를 해서 보는 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좀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서 국채 수익률이 더 오르고 국채 가격이 빠진다라는 쪽으로 배팅했으면은 이때 매입했었던 LTRO 자금들은
들고 있을 필요가 없죠. 국채를 빨리 매도해야 됩니다. 국채를 매도하고 자금을 상환해야죠.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의 금융권들의 상황이 상당히 좋아져서 1%짜리 금리보다 싸게 조달 가능해졌다. 상당히 조건이 좋아졌다. 이 두 가지 다 시장의 우호적인 요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로 환율이 LTR로 풀었던 시점보다 더 올라옵니다. 좋아지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그림 나오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우리 원달러는 밀려야 정상입니다. 이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가 추가적으로 빠지는 쪽에서 안정을 찾아준다면 외국인들의 매물은 곧 마무리될 것이고, 우리가 기술적인 지지 부분, 제가 1925에서 1950p 마지노선 제시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일단 지지 강도를 확인한다면 시장에서는 일단 반등 쪽의 무게를 실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중심값 삼성전자입니다. 20% 비중이죠. 보시는 것처럼 121선에서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시장 중심값이 약하면 시장이 강할 수가 없죠. 시장 중심값이 어제도 강했습니다. 시장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속단하기는 이릅니다만 속도 조절론에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속도 조절 얘기를 다소 좀 톤다운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등 추가적으로 기대하려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수급으로도 그렇고요. 기술적으로도 보고 한숨은 좀 돌리면서 1호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결론을 매듭 짓겠습니다. 장용혁의 색다른 전략,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용혁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